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명하는 영상 찍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저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1년 정도 일했을 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게으름을 피우다 보니까 어느새 3년 차가 돼서 더 늦으면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를 궁금해 해주실지 잘 모르겠어서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나 이 장점, 단점, 그리고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급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저는 지방직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21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 한 3년 정도 일한 지 지났습니다. 하는 일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당연히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한 번 정도 업무가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아동, 장애인, 한부모, 여성 다문화, 그리고 바우처, 청년, 청소년 복지 업무 등을 맡았다가 나중에는 사례관리, 이웃돕기 이런 업무 등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동 장애인 바우처 업무를 맡았을 때는 민원인 오시면은 신청서 받고 전산에 접수하고 이런 일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사례관리나 이웃돕기 업무를 맡았을 때는 직접 가정 방문 나가가지고 상담하고 어려움 있으신 거 서비스 연결해드리고 그리고 기부 물품 들어오면은 배분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코로나19 때는 재난지원금이나 생활지원비 같은 거 지원하는 업무도 했고 격리자들 관리하시는 업무도 했었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각종 마을 행사 같은 거 관련해서도 저희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들 앉아서 컴퓨터만 치고 이런 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래서 재미가 없을 거라는 편견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생각보다 밖에 출장을 나갈 일도 많고 특히 사례관리나 이웃돕기 업무를 하다 보면은 되게 더운 여름날, 되게 추운 겨울날 이렇게 찾아가서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직접 방문해서 상담 다 해야 되고 또 무거운 쌀이나 김치 같은 거 날라야 되고요. 마을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저희는 경로장치도 열고 김장 행사도 하고 하거든요. 그럴 때 다 나가서 음식 나르고 김치 무치고 이런 것도 다 한답니다. 아무래도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본인의 업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업무도 좀 두루두루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자리를 비우면은 다른 분이 제 민원을 대신 상담을 해야 되듯이 저 역시 공백이 있을 때 제가 상담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청서를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는 업무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공무원 왜 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워라밸은 좀 보장이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시청이나 구청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하면은 좀 해당이 안 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 각 팀마다 이 분위기가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한 곳도 있기는 한데 제가 일하는 동사무소는 제가 연가를 낸다거나 어디가 아프다거나 했을 때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저는 확실히 휴가를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많이 보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 안정성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친구들이 나이 먹어서 퇴직했을 때도 나는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아픈 상황이 있다고 해도 치료받고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저는 좀 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점은 이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진상 민원이라고 하죠. 이런 민원들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일한 초반에는 많이 울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울었던 게 정말 쌍욕을 먹어서였거든요. 제가 잘못한 일이 있었고 민원인한테 안내를 잘못하고 돈이 잘못 나가가지고 좀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변명할 거리가 없고 정말 전적으로 제가 잘못한 일이다, 죄송하다 라고 했는데 씨발려나 이 연병하려나 이런 식으로 쌍욕을 들으니까 약간 심적으로 타격이 있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셔서 의자를 발로 차시는 분도 있고, 내가 너 눈깔 찢어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너 예쁘니까 상담실 가서 내 옆에 앉아서 커피나 좀 타봐라, 이런 성희롱 같은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없는 점이 좀 단점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제가 맞서 싸우면은 어차피 결국에는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분한테 그분이 화를 내셔서 저도 똑같이 화를 낸다고 해도 나중에는 다 제가 감정적으로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드려야 되고, 저한테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그걸 쌓아둬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좀 심리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급여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아무래도 공무원은 급여가 작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고, 실제로도 조금 저축을 많이 하기는 힘들 정도로 급여가 적기는 한데요. 제가 좀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보수 명세서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보수 명세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따끈따끈한 24년도 6월 거를 한번 볼게요. 그동안 기본급도 좀 많이 오르고 조금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는 아직도 9급이긴 한데 9급 4호봉인가 그럴 거예요. 실수령액이 219만 7,060원이거든요. 원래는 277만 6,280원인데 이제 기여금 이런 거를 다 떼고 57만 9,220원을 떼갔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령이 219만 7,060원인데 여기서도 한번 시간의 근무 수당을 빼볼게요. 시간의 근무를 빼면은 192만 980원 정도가 나와요. 한 1호봉일 때보다 한 2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솔직히 한 이 정도 되면은 저는 한 달에 저축을 그래도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는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좀 넘는 금액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는 느낌은 없는데, 솔직히 제가 하는 일에 대한 힘듦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보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연금도 그렇게 풍족하게 받을 수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메리트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근을 얼마나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초반에는 진짜 야근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제가 왔을 때 코로나 때문에 엄청 바쁠 때였어가지고 그때는 주말에 이틀 다 나와서 4시간씩 꽉꽉 채워서 일한 적도 있고, 평일에도 진짜 일주일 중에 야근을 안 하는 날이 하루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엄청 야근을 많이 해서 너무 힘들고, 심지어 그때 제가 20대인데도 대상포진 걸릴 정도로 좀 피곤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업무 처리 속도도 되게 빨라지고, 그렇게 새로운 사업이 시작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면
야근할 일이 거의 없고 항상 칼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다 싶은 것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약간은 저희 이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을지, 혹시나 이 영상이 반응이 좋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시다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Q&A 영상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